네, 안녕하세요. 포포트 정지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포포트 기자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포포트 취재기자 김환입니다. 네, 포포트는 한준TV와 함께 계속해서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버튼과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발 명단입니다. 에버튼의 선발 명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션 다이치 감독의 데뷔전이라는 게 좀 이색적이었고요. 픽포드, 콜먼, 타코스키, 코디, 미콜렌코, 게예, 오나나, 두크레, 맥릴, 이워비, 칼버트, 르윈입니다. 이워비가 친정팀 아스널을 상대하는 게 또 이색적이죠. 아스날은 또 이번 시즌 되게 자주 쓰는 선발 라인업이죠. 램스데일, 화이트, 살리바, 또 마갈량이스, 진첸코, 파티, 자카, 웨데가르드, 사카, 마르티넬리, 은케티아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이번 시즌 아스널이 베스트 11이 다 출동한 것 같아요. 아스널은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승점을 따야 됐고 또 로테이션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교체 명단에 겨울에 영입한 조르지니와 트로사르가 또 포함된 아, 게 아무튼 데뷔전을 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폼입니다. 최근에 폼은 사실 아스널이 더 좋죠. 맨시티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맨유 또 토트넘 어떻게 보면 라이벌을 잡고 리그에서 계속 순항 중이다라는 그렇죠.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 지금 강등권에 떨어져 있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한 명도 영입하지 않아서 국내 팬들에게 영입이다 라는 조롱까지 받았는데 또 하필 또 선두 아스널을 만나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가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였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아스널이 훨씬 앞서 있었죠. 아스널이 16승으로 더 앞서 있는 상태였고,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최근 전적만 보면은 막상막하거든요. 아스널이 또 2번 이겼고 에버턴이 2번씩 이겼는데 아스널이 유독 에버턴을 상대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 전적, 그러니까 최근 전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선발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션 다이치, 그러니까 이제 램파드 감독이 경질되고 에버턴의 션 다이치가 EPL의 좀 잔뼈가 굵은 감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션 다이치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고요. 좀 확실하죠. 특명은 당연히 강등권 탈출, 그쵸. 잔류가 최우선 목표이고 일단 션 다이치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팀이 그 전에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등권이었던 팀을 탈출시킨 적이 있다. 물론 영입을 해주지 않은 건 아쉽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서 난 잔류를 해냈기 때문에 에버튼 이끌고 잘 해보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졌고요. 어쨌든 그동안 번리 시절에는 4-4-2 포메이션을 많이 사용했고 좀 롱볼, 두 줄 라인을 좀 구축한 다음에 롱볼을 통한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4-5-1 어떻게 보면 4-3-3 포메이션에 가까운데 조금 더 4-3-3보다는 2명의 윙어를 좀 밑으로 내려서 5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한 게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뭐 골키퍼는 픽포드고요. 전방에 칼버트 르윈을 배치했고 좌우에 이워비와 맥릴. 근데 이 선수들이 측면에만 있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중앙까지 이동을 하면서 좀 아스널이 좀 강점,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유하고자 하는 션다이치 감독의 판단이었고요. 오나나, 게이에, 두크레 뭐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선수들. 기동성, 수비력, 압박 이런 것들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스널 최대한 압박을 하고 좀 우위를 좀 기동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쵸. 또 포메이션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스날이 이번 시즌 저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웨데가르드 그리고 자카가 하프 스페이스랑 측면을 이렇게 오가면서 상대 뒷공간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공략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 포메이션만 봐도 오나나와 두쿠레가 그 수비 라인 사이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션다이치 감독의 의도가 확실히 드러나는 포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내내 사용했던 포메이션 4-3-3을 들고 나왔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눈에 띄는 거라면 이제 은케티아가 최전방에 나선 건데요. 약간 지금 에버턴이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은케티아나 마르티넬리 같이 좀 공간이 필요한 선수들이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아스널의 지금 플랜 B, 그러니까 공격적인 플랜 B는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높이가 있는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은케티아 마르티넬리가 에버튼의 그런 밀집 수비를 어떻게 깨부실지가 관건인 명단이었습니다. 네, 전반 9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버튼이 생각보다 경기 초반부터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면서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전반 9분 맥닐이 이제 측면에서 공을 잡았고 중앙까지 침투를 하는데 요 지점에서 보면 빨간 이게 중원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러니까 아스널이 생각보다 좀 최근에 좀 경기를 같은 라인업으로 많이 뛰어서 그런지 중원에 이런 좀 비는 장면들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맥닐이 중원을 공략을 해서 들어갔고 슈팅을 한 건 실을 맞고 굴절이 됐는데 요것을 칼버트 류의 찬스가 이어졌지만 램스데일 사실 아스널의 램스데일은 거의 뭐 수호신이었어요.
크게 다름없잖아요. 이번 시즌 승점 은근히 많이 벌어주고 있거든요, 램스데일이. 뭐 은근히 아니라 대놓고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램스데일이 빠르게 나와서 잡아줬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되게 상당히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허용할 뻔했습니다. 네, 전반 25분 이날 경기에 다이치 감독의 좀 선택은 확실했어요. 4-3-3, 그러니까 4-5-1 포메이션이긴 하지만 공을 끊었을 때 압박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램파드 감독이 도대체 이 선수들을 뭘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저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게 칼버트 레윈의 존재도 있고 또 중앙에 3명의 미드필더들이 워낙 기동성이 좋잖아요. 위아래로 막 오가면서 압박을 되게 많이 수행을 했는데 그렇게 가능한 전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만큼 어쨌든 압박도 좋았고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뛰고자 하는 의지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이치 감독이 공을 뺏었을 때 아스널의 약간 빌드업을 방해하고 끊었을 때는 의도적으로 좀 리윈이나 좀 이업이나 이런 좀 롱볼을 때려서 공을 잡게 하는 그런 게 찬스가 좀 나왔습니다. 전반 25분이었고요. 중앙에서 길게 연결된 볼을 이업이가 패스로 좀 넣어줬고 이거를 르윈이 슈팅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막히긴 했지만 상당히 위협적인 찬스였습니다. 아스날도 이제 기회를 잡았는데요. 전반 29분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사카가 미콜렌코와의 1대1 상황을 이겨내고 안쪽으로 패스를 내줬는데요. 이를 침투하던 은케티아가 받아서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아스날이 아무래도 이번 시즌 사카한테 의존도 한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플레이가 좀 잘 돋보였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미콜렌코가 사카를 상당히 잘 막았어요. 그런 사카는 역시 이번 시즌 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라고 해도 손색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요 장면, 그러니까 좀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뭐 몸싸움 좀 경합해서 이겨냈고 공을 잡아내서 좀 침착하게 연결을 했고 은케티아가 움직임은 앙리 같았어요. 요 장면만 보면 근데 슈팅은 앙리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벗어난 게 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전반 33분. 그러니까 에버튼의 압박이라든가 활동량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요 장면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이트가 이제 오른쪽 라이트백에 이번에 나왔는데 올라가면서 패스를 외대고르게 해줬는데 이게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나나가 그걸 뺏어가지고 보시면 길게, 그러니까 빨간 선을 보시면 이게 침투라는 표현인데 길게 측면을 침투를 했고요. 여기 거의 이제 뭐 박스까지 들어와서 패스를 해줬지만 르윈이 세도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득점이나 다름이 없었고요. 그렇죠.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아스널의 이런 수비 라인 좀 이번 경기 때 얼마나 좀 부실했는지 그리고 에버튼의 압박이라든가 에너지 레벨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단 한 장면으로도 좀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주요 장면들 설명하고 있는데 이만큼 에버튼이 많다라는 것만으로도 에버튼이 이날 경기를 얼마나 잘 풀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에버튼은 사실 좀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러니까 측면 풀고 롱볼 때리고 수비하고 압박하고 션다이치의 축구였죠. 벌리 시절부터. 그 축구를 그대로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효과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 47분 이워비와 콜먼이 좀 측면에서 침투하는 장면이 이어졌고 콜먼이 사이드라인까지 쭉 올라가가지고 크로스를 합니다. 이때 르윈이 사실 지금 에버튼의 원래 간판 공격수인데 상당히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이날 경기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헤더를 시도했는데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빗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아까 했던 그 르윈의 세도와 이 장면이 또 들어갔으면 거의 2대0까지 나올 수 있는 스코어였고 아스널은 그 은케티아 그 장면을 빼면은 사실 전반에 슈팅이 별로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방금 장면도 그렇지만 그 콜먼의 활약이 좀 대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콜먼이 사실 지난 시즌 좀 부진이 있었고 이번 시즌에도 그렇게 잘한다고 하긴 힘들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일단 마르티넬리 확실히 틀어맞고 또 이렇게 공격 찬스 때 오버래핑을 통해서 확실하게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프타임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반전 분석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레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이렇게 달라졌나? 그 전에 경기 보면 사실 게라든가 주크레라든가 오나나 이 선수들은 정말 활동량이 정말 많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수비력도 좋고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그렇게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지가 좀 의문일 정도로 레벨이 높았는데 마치 좀 무리뉴 감독, 그러니까 아스널을 상대로 무리뉴 감독 상당히 잘했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버스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렇죠. 벵거 감독과 뭐 치열한 라이벌도 구성했었는데 무리뉴식 같았던 다이치의 축구였고요. 보면은 상당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만 봐도 에버튼의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진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스널이 이 장면만 봐도 아스널 선수들이 군데군데 있긴 하지만 에버튼 선수들이 숫자 싸면서 우위를 가져가고 사실 좀 공격 요 라인까지는 거의 좀 내줬어요. 공간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요 딱 중요한 장면, 중요한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잠그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확실하게 좀 이렇게 촘촘한 그러니까 두 줄 수비를 좀 구축하는 그러니까 4-4-2 포메이션은 아니지만 5명의 미드필더들이 좀 중앙까지 다 모여가지고 최대한 공간을 안 주는 식으로 경기를 했고요. 이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아스널을 틀어막았고 아스널에는 은케티아와 마르티넬리가 있지만 사실 이 선수들은 어쨌든 높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공간이 좀 필요한데 공간을 주지 않다 보니까 아스널이 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 또 공간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스날이 이번 시즌 상대 하프 스페이스를 계속해서 공략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하프 스페이스를 열려면은 측면 자원들이 1대1에서 조금 우위를 점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또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먼이라던가 또 왼쪽에 미콜렌코가 사카랑 마르티넬리를 정말 잘 막아주면서 맞습니다. 이 수비 라인을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팀 모두 하프타임 때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고요. 그대로 일단은 뭐 에버튼 만족스러운 경기였기 때문에 변화를 주지 않았고, 아스널 입장에서는 일단 이 새롭게 영입한 뭐 트로사라든가 조르지뉴가 언제 나오냐, 이게 좀 중요했는데 일단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후반 10분 아스널이 찬스를 만듭니다. 네, 후반 10분 마르티넬리가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은케티아는 측면으로 뛰어들어갔고요. 마르티넬리가 뛰어들어가는 은케티아한테 공을 내줬죠. 그리고 은케티아가 오히려 은케티아가 1대1 상황에서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어요. 수비 두 명을 제치고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웨데고레에게 공을 내줬는데 웨데고레 슈팅이 조금 셌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위로 높게 뜨고 이 장면은 끝납니다. 좀 아쉬웠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득점에 상당히 가까웠는데 맞습니다. 웨더굴의 슈팅이 좀 웨더굴답지 않다라고 그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구에서 만약에 뭐 득점을 만들었거나 조금 더 유효 슈팅을 만들었다면 좀 분위기 전환도 가능했는데 결국엔 그게 좀 실패를 했고요. 아쉽게 슈팅이 좀 떠버렸습니다. 요 장면이 사실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아스날이 승부수를 던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마르티넬리의 경우 워낙 경기력이 또 최근에도 안 좋았고 이번 경기도 뭐 그렇게 주요한 장면을 만들지 못했고 파티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정말 많이 뛰고 있어요. 그렇죠. 아스날에서 되게 그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긴 한데 정말 많이 뛰었고 지난 경기에서 갈비뼈 부상이 또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선발로 출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상 방지 차원도 있고 마르티넬리의 경우에는 어떤 뭐 분위기 변화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교체 카드를 썼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좀 승부수를 던진 것 같고요. 조신의 기술 세우 카라라고 하나요? 데뷔를 했죠 조심히. 네, 기술 세우고 들어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인데 어쨌든 뭐 아르테타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조르지뉴 영입할 때 첼시 팬들은 응? 아스널 팬들도 왜? 이랬는데 제 느낌에는 아르테타 감독의 현역 시절 그러니까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에 있지만 수비만 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그렇죠. 후방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좀 미드필더 찾았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뭐 조르지뉴와 비슷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역 시절 했던 역할을 좀 맡기려고 영입을 한 것 같고요. 트로사라 같은 경우는 창의성 있는 공격수잖아요. 어디에 내놔도 다 할 수 있는 선수라서 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했는데 파티와 마르티넬리 사실 좀 빠질만 했고요. 근데 파티를 뺀 이 승부수가 좀 이게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트로사르는 온더볼이 좋은 선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면을 계속 아스날은 두드리고 열어야 되는데 마르티넬리가 1대1 상황에서 좋은 장면을 만들지 못하니까 좀 트로사르를 빨리 투입한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되면 그 승부수고요. 안 되면 망이죠. 네, 악수죠. 그렇죠, 악수죠. 근데 좀 공교롭게도 이 장면 이후로 바로 득점이 터졌습니다. 후반 15분이고요. 번리 출신. 참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이치 감독이 번리- 큰 그림을 좀 그렸는지 그렇죠. 네가 먼저 가 있어라 이런 느낌으로 일 하나 하자. 네, 내가 더 간다.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번리 출신 두 선수가 득점을 만듭니다. 맥닐의 코너킥, 타코스키의 헤더 요렇게 들어가면서 득점이 나왔고요. 좀 흥미로웠던 점은 타코스키가 상당히 키가 큰, 그러니까 높이가 좋은 선수인데 마킹이 바로 맨 마킹이 외대고로였습니다. 또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 바로 붙어있던 건 아니었고 타코우스키가 좀 뒤에서 침투를 하는데 이제 아스날 수비가 놓친 거죠.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외대고로한테 뒤늦게 좀 이렇게 따라가긴 했으나 사실상 경합하기는 어려운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손쉽게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르지니와 트로사를 넣고 또 바로 이 득점이 돼버리니까 분위기 반전을 하기 위한 카드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찬물이 싹. 네. 어떻게 보면 분위기 반전이 되긴 했죠. 에버턴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에버턴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이치 에제자라고 할 수 있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다이치 에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번리 출신인 거죠. 맥닐과 타코스키가 좀 선제골을 합작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이치의 데뷔 전에 번리 출신 두 선수가 골을 기록하고 합작을 했다라는 게 좀 이색적이기도 하고 참 축구는 참 재밌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번리 시절 다이치 감독의 축구를 대표한 선수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타코우스키의 경우에도 좀 제공권도 있고 뛰어난 수비력으로 좀 번리의 그런 스타일을 책임진 선수였고 맥닐은 좀 뭐랄까요 번리가 너무 딱딱하지 않게 조금 부드러움을 더한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기동력을 올린 다이치 그리고 오히려 좀 중원과 수비가 공격의 변화를 줄 줄 알았는데 사실상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게 아스널의 장점일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제수스가 있었다면 제수스라는 카드가 있었겠지만 좀 아쉬웠고요. 어쨌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칼버트 르윈이 조금 이제 기동력이 떨어졌다는 판단. 아무래도 좀 경기 감각에 대한 체력적인 부분에 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골은 잘 못 넣지만 활동력은 기가 막힌 공격수죠. 리모페를 넣으면서 변화를 줬고요. 아스널은 좀 의아한 선택이긴 했어요. 좀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외대고를 빼고 그러면 비에라를 투입했다라는 점. 근데 사실 비에이라는 아스날이 지금 갖고 있는 카드 중에서 최선책이죠. 지금은 비에이라가 안 나오면 나올 선수가 누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만큼 아스널의 그런 카드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후반 40분에는 화이트를 대신해서 토미아스, 화이트가 좀 시소가 좀 많았어요.
많았어요. 실수도 많았고 이번 시즌 화이트가 어떤 오른쪽 풀백에서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왔죠.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실수를 좀 유발한 장면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변화를 가져갑니다. 네, 후반 32분 또 장면을 또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아스널의 마지막 찬스였다고 보여집니다. 후반 32분 사카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고 안쪽으로 잠깐 들어온 다음에 반대쪽 공간이 나서 이렇게 벌려줍니다. 반대쪽에 이제 트로사르가 있었고요. 트로사르가 좀 앞에 공간을 둔 상태였어요. 네, 에버턴 선수들이 이 밑에 장면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수비 복귀가 빨라가지고 공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촘촘하죠. 네, 그러던 와중에도 이제 트로사르가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또 슈팅이 픽포드에게 맞고 나왔어요. 그런데 또 세컨볼을 따지 못해가지고 또 득점으로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트로사르의 좀 감각이라든가 이런 어쨌든 창의성, 번뜩이면 좀 볼 수 있던 장면인데 피포드가 또 선방을 잘했고 사실상 이 장면 끝으로는 뭐 아스널이 좀 뭔가 찬스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좀 거친, 그러니까 이제 그 모페가 상당히 강한 압박을 많이 하는 선수잖아요. 압박을 하다 보니까 거칠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첸코와 좀 신경전을 벌였는데 재밌었던 거는 예, 자카가 말렸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페가 워낙 신경전에 좀 어떻게 보면은 능하죠. 네, 능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진첸코가 여기 말려든 거고. 근데 그걸 또 말린 선수가 자카라는 게 흥미롭습니다. 사실 자카가 신경전이 있으면은 오히려 참가한 선수였지 말리는 쪽은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패는 네, 쪽이었는데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자카의 변화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카가 그만큼 성숙해졌다. 그럼 그런 만큼 또 경기력도 좋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좀 에버튼은 좀 일부러 좀 의도적인 신경전, 거칠게 그렇죠. 좀 압박을 들어갔고 아스널은 이거에 좀 말리면서 시간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에버튼이 어떻게 보면 19위까지 떨어졌던 에버튼, 영입이라 놀림받은 에버튼이 겨울 이적 시장 이후 마감이 되는 이후 경기에서 승리를 따냅니다. 특히 그것도 선두 아스널 상대로요. 그렇습니다. 네, 홈에서는 강하다. 아스널을 잡고 강등권 탈출의 신호탄을 쏜 에버턴이고요. 지금 흥미로운 기록이 에버턴이 최근 5경기 아스널을 상대로 구디스 파크에서 기록인데요. 5경기에서 4승 1무. 무패죠?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홈에서는 정말 강하다. 그리고 션다이시의 늠름한 표정. 아르테타 감독은 뒷모습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션다이시 감독이 뭔가 카리스마를 볼 수 있었고요. 어쨌든 홈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아스널 상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죠. 에버턴이 현역 시절 아르테타 감독의 친정팀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르테타 감독은 친정팀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포함해서 총 감독이 된 이후에 3번 에버턴전을 치렀는데 3번 모두 패배했다고 합니다. 구디슨 파크 기준으로 말입니다. 구디스 파크에서는 지금 약한 거예요. 그렇죠. 아스널도 약하고 아르테타 감독도 뭔가 친정팀들의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율은 높았지만 빅찬스는 에버턴이 많았다. 아무래도 션다이치 감독의 축구가 어쨌든 단순하면서도 좀 압박 많이 하고 점유율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실리 축구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라인을 많이 내리고 이번 경기도 4-5-1 사실상 9명 선수가 라인을 내릴 때는 촘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점유율은 사실상 아스널이 지배를 했고요. 아무래도 뭐 아스널의 좀 스타일이 좀 그렇기 때문에 많았는데 반면 빅찬스는 에버턴이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에버턴이 정말 효율적인 모습을 보였고 패스 성공만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거의 400개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아스널이 경기를 어떻게 보면 점유율 높이고 패스 축구를 많이 했지만 찬스는 에버턴이 더 많았고 결과도 에버턴이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점유율은 의미가 없다. 또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 기대 득점이라고 하죠. 아스널은 한 골이 채 안 됩니다. 반면 에버턴이 1.61이라는 수치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면 2골을 넣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넣지 못했던 거죠. 에버턴 입장에선 상당히 아쉬운 기록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션다이치 감독의 축구 첫 경기부터 확 달라진 에버턴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뭐 패스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다 아스널 좋지만 좀 확실한 거는 많이 뛰었고요. 정말 많이 뛰었고 전반부터 압박을 가했고 수비 라인을 내릴 때는 촘촘하게 라인을 구성해서 상대, 그러니까 아스널이 잘하는 걸 못하게 한 거죠. 아스널이 어쨌든 역습에 능하고 뭔가 그런 패스 플레이가 좋은 팀인데 그걸 못하게 압박이라든가 공간을 주지 않았고 기동력을 높였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찬스를 끊었을 때는 상대의 찬스를 끊었을 때는 바로 칼버트 류인을 보면서 롱볼을 때렸던 근데 그런 찬스도 꽤 좋은 찬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버니 시절 보여줬던 측면 크로스 이런 게 꽤 정확함이 좀 있었고요. 패스 성공이나 이런 거는 아스널이 많았지만 크로스 성공은 사실 에버튼이 없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에버튼이 좋은 좀 효율적인 축구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점유율이나 패스 성공률은 션다이치 감독의 축구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 수치들이죠.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인터셉트, 블록, 걷어내기 이런 게 조금 더 션다이치 감독의 축구를 대변할 수 있는 기록들인데요. 네, 이번 경기에도 좀 비슷한 패턴으로 좀 진행됐던 것 같아요. 또 아스날 같은 팀을 상대로
워낙 잘 대처하는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네, 드리블은 안소리가 많았지만 공중볼은 또 에버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버턴의 축구 스타일을 좀 보여줬던 기록입니다. MOM은 제임스 타코스키를 꼽았습니다. 뭐 선제골을 넣어서 결승골이 됐고 이 골을 넣기도 했고요. 또 패스 성공이나 84%, 뭐 수비수지만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뭐 슛 정확도는 당연히 뭐 100%일 수밖에 없고요. 터치 31번 가져갔고요. 뭐 태클이라든가 뭐 블록, 그다음에 클리어링, 뭐 가로채기, 리커버리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번리 시절 현대치 감독이랑 같이 했던 선수잖아요. 그때도 수비 핵심이었는데 먼저 가 있어라. 내가 갈 테니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에버튼 다시 만나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타코스키를 MOM으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기록이 이 밑에 보시면은 패스스 인투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패스 총 5번 했습니다. 이 웬만한 미드필더들도 하기 힘든 기록이죠. 그렇죠. 타코스키가 또 이번 시즌 첫 골이잖아요. 그렇죠. 램파드 시절에는 골을 못 넣었는데 은사가 오자마자 골을 넣고 MOM을 받았습니다. 네, 언성 히어로는 아마두 오나나를 꼽아봤습니다. 아마도 오나나는 어떻게 보면 오늘 계속 얘기했던 에너지 레벨을 대표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또 높은 활동량을 좀 유지해 가면서 공격 가담할 때는 또 확실하게 해주고 수비할 때는 또 확실하게 박스까지 내려와주고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의 전형을 좀 보여준 오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리커버리가 무려 8개, 그다음에 또 지상경합 9개 중에 5개를 성공시켰고요. 태클을 5회 시도했는데 4회 성공했습니다. 근데 또 패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롱볼을 3번 시도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2번 성공시켰고요. 키패스 2회, 또 빅찬스 메이킹이 1번 있었습니다. 스탠맨 데이브, 어쨌든 여기서는 이 선수를 좀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라고 꼽을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펼친 오나나입니다. 네, 좀 재밌게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현태식이 돌아왔다. 다이치 완벽한 데뷔전. 표정이 뭐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램파드 때와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좀 이번에 이제 에버튼의 지붕을 잡으면서 그동안 에버튼의 문제점은 선수 구성이 아니다. 이런 정신력 이런 걸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내거머, 훈련장에 있어도 내거머라든가 비니 이런 걸 착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클래식한 방법이네요. 그 되게 네. 어떻게 보면 좀 아까도 말씀 무리뉴식 이런 축구가 그렇죠. 맞을 수도 있는데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통해 선수들에게 정신력을 일깨우고 한 경기만에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완벽한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록이 좀 흥미로운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되게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아르테타 감독한테 승리한 횟수, 그러니까 션다이치가 이번 경기 포함해서 딱 2번 이겼습니다. 근데 션다이치보다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간 감독이 과르디올라, 클롭, 그다음에 딘 스미스라고 이제 노리치 시티, 아스톤빌라 뭐 이렇게 브렌트포드 이런 팀들을 맡았던 감독인데 딱 이 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를 맡은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션다이치 감독이 어떻게 보면 천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뭐 항상 어려워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수비 확실히 딱 잡아놓고 롱볼 딱 앞으로 때리고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더 퍼펙트 스타트 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아스널은 이제 선두성에 빨간불이 켜졌죠. 자, 아스날이 이번 경기로 맨시티랑 경기 수는 똑같은데 승점 차이가 5점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승점 차이를 벌리지 못한 건데요. 아무래도 2경기 뒤에 아스널과 맨시티 1, 2위전이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맨시티가 토트넘전을 승리하고 맨시티와 아스널 전에서 맨시티가 승리할 경우 좀 뒤집히게 되거든요. 아스날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이제 브렌트포드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전에서 또 승리해서 미리 좀 승점 차이를 벌려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분위기 완전히 확실하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에버턴은 반대로 이 사진만 대비해봐도 다 알 수가 있죠. 강등권 선출 실업탄을 쌓고 사실 에버턴이 영입이었잖아요. 겨울 시장 그렇죠. 이적 시장에서 강등권인데 왜 영입을 안 하냐 이런 표현이 많았는데 확실한 감독 하나를 영입함으로써 좀 최고의 영입이 된 거죠.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강등권이지만 충분히 좀 잔류에 성공할 수도 있는 또 이 감독이 에버턴 맡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입 좀 아쉽지만 나는 더 못한, 그러니까 더 좋지 않은 스쿼드로도 잔류를 해낸 경험이 있고 강등권을 탈출한 경험도 있다. 난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한 경기 만에 지켰던 전다이치 감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버턴이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딱 한정된 자원이지만 이 자원을 갖고도 좀 당장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감독을 원했잖아요. 뭐 션다이치가 좀 적합한 인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에버튼에도 사실 멤버가 그렇게 나쁜 구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미드필더만 봐도 사실 상위권이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에버튼의 그 멤버는 좋기 때문에 전다이치 감독이 어떻게 또 에버튼을 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스널 맨시티전이 더 중요해졌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브렌트포드 전 다음이 바로 맨시티전입니다. 맨시티가 만약에 토트넘을 잡으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 정말 중요해졌고요. 또 이제 막판에 갈수록 또 맨시티가 또 한 번의 경기가 있죠. 그렇죠. 뭐 무엇보다 저는 브렌트포드전이 되게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승점 차이를 많이 벌려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거기서 딱 브렌트포드를 마주하게 되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경기가 됐거든요. 근데 브렌트포드가 이번 시즌 좀 고춧가루 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네. 뭐 빅식스 상대 성적이 되게 좋죠. 아스날도 되게 뭐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맨시티전에 앞서 일단 브렌트포드를 잡는 게 아스날 입장에서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뭐 리버풀이나 첼시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스널이 상당히 승점을 많이 쌓아야 정말 아스날 팬들이 기다리는 게 정말 리그 우승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승에 좀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포투는 한준TV와 함께 여러분들과 축구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김한 기자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포포투 정지훈 포포트 김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